이제 학생부에 대한 마지막, 그건 바로 봉사입니다. 학생부에서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했다만 팩트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근데 이 봉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활동의 팩트성이 있어요. 근데 봉사는 기록이 되어지지만 이 봉사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시간, 장소, 내용, 이 학생부에서 제시됩니다. 대학은 서류적인 형태를 검토할 때 이 아이가 어디서, 시간, 언제죠?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봉사를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활동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봉사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있고 과정에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과정에서의 어떠한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학생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이의 활동에 대한 하나의 검증적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사회복지적인 형태의 꿈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복지센터 같은 데서 봉사를 안 했어요. 휴지를 주세요. 맨날 그 환경 미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럼 이 아이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해놓고 맨날 하는 거라고는 급식 봉사하고 봉사는 60시간만 땡 채우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얘 의사로 뽑는 게 맞을까요? 연세대가 그렇죠?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대에서만 유일하게 정시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의 인성을 판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면접은 분명히 의료인의 자질을 요구하고요. 성균관대학교 의대는 이제 인성 면접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료인의 자질을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꼭 의대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는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애가 사회적 기업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꼭 그런 거, 꼭 전공과 관련된 필요는 없어요. 봉사가. 하지만 봉사가 활동적 측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봉사가 그저 그런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액티비티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막 밖에 가가지고 막 동네 가가지고 막 애들과 같이 축구해가지고 막 상을 받고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고 아니면 네팔에 가서 애들과 같이 축구를 하고 뭐 이런 거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을 약하게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1365라는 것도 등재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좀 진행을 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언제 했냐는 거예요. 언제? 꾸준하게. 그쵸? 봉사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이 아이가 때 되면 의무적으로 가서 진행을 하는구나. 어디로 가느냐? 가능하면 학교 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안에서 하면 맨날 보는 게 애들밖에 더 있습니까? 선생님밖에 더 있습니까?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가야죠. 그리고 내용, 뭘 했냐도 중요한 겁니다. 나가서 꼬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앉아있고 시키는 것만 하고 시간이 대충 때우다가 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남 가르치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학생한테 가르치는 봉사를 주선해 줬습니다. 저희 당연히 그런 봉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봉사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소득층 학생을 좀 불렀고요. 저희가 기획하는 봉사에는 반드시 대학생 봉사단을 낍니다. 물론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잘 가르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대학생은 뭔가를 입시를 끝낸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래도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성인이니까. 그리고 대학생 가회를 무료로 해준다는 느낌도 엄마들이 갖기 때문에 받으신 엄마들도 더 믿어하세요. 저희는 대학생을 보냅니다. 대학생과 중고생을 조인해서 멘토멘티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에 학교에서 진행하던 멘토멘티 활동을 했었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받고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걸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힘들 텐데 제가 무슨 말이에요? 힘들 텐데 힘들어서 좋답니다. 시간 때우는 것 같지 않고 노력하는 것 같고 뭔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주는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가 진짜 괜찮죠? 네, 이런 애가 빨리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죠. 이제 아마 얘가 서울대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인문사회 쪽에 굉장한 천재적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도대체 얘를 외대부고가 왜 떨어뜨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서 난 다음에 이때부터 제가 외대부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면접을 봤는데 그 아이의 우월성을 못 봐? 이렇게 잘 드러나는 애를? 숨겨진 애도 아닌데? 너무 모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솔직히 말할게요. 그 해에 몇 명의 아이들을 제가 외대부에 보냈는데 그 애들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쟤네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상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대원외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학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히 외대부고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걔는 정말 천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당연히 서울대 정치외교과를 갔어요. 3년 후에. 근데 그 해 제가 괜찮은 애들인데 다 서울대 갔어요. 물론 서울대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편안하게 갔어요. 편안하게 애들이. 그냥 고민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갔어요. 그냥 하다 보면 가는 거야 그냥 걔들은. 근데 그때 당시 이 아이가 청소년 수련관 봉사를 했어요.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미치겠어요. 왜요? 3학년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봉사를 하겠대요. 아니 계속 꾸준히 했었는데 그럼 계속 해야죠. 그게요. 자기는 이제 4년간 해서 이쪽 청소년 수련관에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새로 생긴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겠대요. 고3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4년 전에. 어머니, 이 아이가 역시 훌륭합니다. 역시 이 아이는 로스쿨에 들어갈 것이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되겠네요.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것을 막아주길 기대하고 오셨는데 제가 어머님을 설득했죠. 그거를 막으라고 이야기하는 학원은 다 이제 그만 다니게 하라고. 그리고 어차피 걔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걔가 다른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노하우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게 사실 정치외교학과랑 청소년 수련관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없지만 이 아이가 지난 5년간의 자신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꾸준히 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봉사가 진정성을 갖고 그 봉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더럽고 힘들고 냄새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건 아무도 피할 테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이 얘기는 꼭 더러운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꼭 힘든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꼭 냄새나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더럽고 힘들고 냄새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나의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면 마다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봉사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표현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서 계획적으로 아이의 학생부를 만들어가는 전인성을 표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점점 강조되는 하나의 항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론적으로 봉사가 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론적으로 봉사가 주는 의미는 아이의 인식의 수준이 발전합니다.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학생부가 있으면 학생부 다음에 이 학생부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자소서가 있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볼 가능성이 높죠?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에서도 수능과 면접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 의대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면접을 잘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인성 면접을 잘 본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처지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잘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면접을 잘 본다. 면접을 잘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봉사를 시키시는 것도 면접 대비를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학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것보다 봉사단체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내용들을 얻고 배우는 것보다 아이의 인식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애가 봉사를 했는데 할아버지 옷을 갈아입혀주는 봉사를 하러 갔답니다. 이 남자애는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이미지입니다. 그런 애 어떤 애인지 아시죠? 싫어할 수 없는 외모, 엄청나게 해맑은 아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좀 이렇게 조금만 더 잘생기거나 조금만 더 끼가 있으면 아이돌을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의 남자아이. 얘는 본인이 인기 있고 본인이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할아버지 옷을 입혀주는데 욕을 들어먹었대요. 이 아이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이고 트라우마인 거예요. 나한테 욕한 할아버지 세상에 처음 만난 거죠. 선생님들도 이뻐하고 친구들 교우관계도 좋고 여자애들이 또 계속 대시도 할 테고 엄마 이뻐하지 자기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그냥 아이고 우쭈쭈 하는데 갑자기 욕을 들어먹어. 분명히 이 아이는 그래서 제가 당황했니? 너무 당황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자주 쓸 때 그랬죠. 너 맨날 어른들한테 이쁨 받다가 그냥 한번 데미지 입어가지고선 제정신을 못 차렸구나.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평생 처음 당해봤대요. 그것도 선량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도우러 갔는데 나를 그냥 바로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냥 갑툭튀 욕을 먹은 거죠. 그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후로 자기가 생각을 하겠죠. 얘가 생각을 하겠죠. 왜 욕을 먹었냐? 아프시대요. 이게 몸이 아픈 사람한테 옷을 잘못 입히면 너무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그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얘를 찾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이제 익숙해지니까. 얘가 여기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거를 논술학원에서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한다 해도 못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이 아이는 관계의 엄청난 내용을 그 할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물론 욕을 안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한번 먹은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먹었을 때 오히려 더 아이가 정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란 이런 겁니다. 특히 의대는 앞으로 이런 봉사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수준이 도달되지 않은 학생은 뽑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점 강화될 겁니다. 꼭 의대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 치러가는 면접상에서의 타인을 대하는 능력,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봉사활동의 결과론적인 가치는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도 학생부 속에서 단순하게 기록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거리 청소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리 청소만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일 날 그 거리 청소 봉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일단 한번 필요하시면 23일 날, 23일입니다, 어머님. 23일 날 저기 을지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을지대학교 입구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그거는 정기적으로 3월, 5월, 8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하면 4시간 드리겠습니다. 원래 2시간이 4시간인 거죠. 왜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가고 오고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봉사도 가르치는 시간은 2시간이지만 4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교재 연구하고 왔다 갔다 토론을 하고 그 피드백을 하고 글 쓰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 9시에 잡았어요, 어머니들. 애들 그냥 늦게까지 쳐자는 거 싫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자! 라고 해가지고 을지대 앞으로 휙 보내시고 을지대 앞에서 한번 하고 나면은 한 11시쯤? 어차피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11시까지 민기적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갔다 오면 4시간입니다, 어머님들.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만약에 신청 너무 덜 하시면은 1365에 오픈합니다. 아직 1365에 오픈 안 했는데 저희는 공식 사단법인을 통해서 봉사 진행하는 거 아시죠, 어머님들? 말씀드렸잖아요. 봉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학종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 학원이 봉사도 케어해줘야 되는데 이 봉사를 제가 말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365 찾아보세요. 이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봉사단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애들 진짜 제대로 된 봉사를 시켜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공신력을 가지려고 올가가 아니에요, 봉사단체가 이어짐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사단법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그 1365에 등재되고 그래서 이어진 명의로 시간표가 나가요. 그래서 이게 농림부 장관 인가받은 사단법인이라 웬만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권위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최상위의 봉사 레벨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의 때가 없는 봉사니까 마음 편히 진행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서관 봉사, 그 다음에 멘토 멘티 봉사,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주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끝없이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나 대학과 이제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만들었다.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를 우리가 연계해서 봉사처를 찾아서 해결을 하고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준비된 집단은 다른 겁니다. 그냥 주장을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노력을 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학생부를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들? 진짜 정교하겠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니까요. 봉사도요. 정말 어머니 잘 모르셔서 그런데 어머님들 학생부 이것만 딱 보시잖아요. 아니에요. 봉사가 따로 서류가 또 나가요. 봉사가 따로 서류가 또 나가가지고 이 봉사단체 시간 정확히 다 기록돼요. 그리고 언제 했느냐가 딱 정확히 기록돼요. 이게 사실상 어떤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의대를 가려는 애가 있어요. 의대를 가려는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월 20일경에 봉사를 한번 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진정성이 그대로 증명돼요. 기말고사 직전에도 얘가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무섭죠, 어머님들. 서류는요,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서류가 있는데 불완전한 수능 시험으로 학생을 뽑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렇게 좀 많이 가지시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학생부는 제도에서 거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학생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정책적인 효과는 고교학점제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주는 가장 거대한 변화는 내신평가 방식의 변화예요. 요거를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싹 틀 때 다시 어머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